자, 오늘은 제가 엔진 오일에 대해서 한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엔진 오일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BMW의 직렬 6기통 엔진하고 V6 엔진, 제가 예전에 직렬 6기통 엔진은 전기 모터가 도는 듯한 느낌이 난다. 근데 V6 엔진이나 직렬 인라인 6기통이나 부드러움 있잖아요. 부드러움. 6기통 엔진에서 주는 부드러움은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부드러움은. 이거를 직렬 6기통이 더 부드럽다, 아니다 V6가 더 부드럽다를 얘기하는 거는 약간 안 맞아요. 왜냐? 크랭크 축이, 얘가 V6고 얘가 인라인 6인데 크랭크 축이 있으면은 이렇게 실린더에 달려있는 커넥팅 로드가 어떤 식으로 크랭크 축을 이렇게 돌리는지 뱅크각이라고 하는데, 그 뱅크각은 V6나 인라인 6나 대부분이 똑같아요. 제조사가 고의적으로 그거의 뱅크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터뜨리기 위해서 플랫하게 세팅을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은 V6가 됐든 인라인 6가 됐든 크랭크 축의 뱅크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의 실린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크랭크 축을 돌리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인라인 직렬 6기통이 V6 엔진보다 더 부드럽다, 실키6다, 이거는 약간 와전된 표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부드러움은 V6 엔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드럽습니다. 잘 세팅해 놓은 거 V6도 시동 걸어 놓으면 시동 걸린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V6와 직렬 6기통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가 5년 전인가 4년 전에 6GT 자주색을 몰고 전라도를 내려가면서 라이브 방송으로도 하고 리뷰를 찍었는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하냐, 직렬 6기통은 회전의 느낌이 더 작다, 그래서 모터가 도는 듯한 느낌이 나고 V6는 이 회전의 느낌이 더 커요. 근데 부드러움은 거의 똑같단 말이죠. 그 차이가 여기에요. 크랭크 축을 정면에서 보면 V6는 이쪽에서 크랭크 축을 잡아주는 실린더의 커넥팅 로드가 내려오니까 협각으로 주거니 받거니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편심축, 이 평형축가 더 넓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커넥팅 로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평형축을 더 크게 해서 더 원활하게 돌리려고 평형축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직렬 6기통은 어차피 크랭크 축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팅 로드가 쭈루루룩 다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린더 블럭이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평형축을 크게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RPM을 올렸을 때 크랭크 축에서 생기는 원심력에 대한 회전 모멘트가 얘가 더 작죠. 그래서 얘가 RPM을 더 빨리 돌리거나 또는 이 크랭크 축이 엥 하고 돌 때 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는 거죠. 실제 부드러움은 거의 같고, 내가 말했던 모터가 도는 듯한 느낌을 이 직렬 6기통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장이 직렬 6기통 엔진을 좋아라 하는 거고, 그래서 제조사에서 잘 만든 직렬 6기통 엔진을 타면 운행을 할 때 악셀을 밟을 때나 엔진이 돌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근데 V6보다 부드럽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엔진의 회전 질감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엔진 오일 교환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는데, 저한테 와서도 또는 전화상으로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름이 시작될 때 7월 달쯤에 사람들이 저한테 엔진 오일을 주문할 때, 제 차가 원래 작년에 노보스에서 0W30을 넣었는데 우리나라 여름이 더우니까요, 이번에는 0W40을 주문해서 넣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여름이 끝나고 한 11월 말이나 12월이 되면 다시 0W30을 넣을게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제가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원래 다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뭐 인터넷에서 그렇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여름 너무 더우니까 오일의 점도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름에는 0W40을 넣어야 되고 겨울에는 0W30을 넣는 게 맞다라고 누가 이런 개소리를 짓거렸냐 봤더니 제가 그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때 너무 열정이 앞서가고 엔진 오일에 대한 공부를
많이 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뭐 태어났을 때부터 엔진 오일을 잘 알았겠습니까? 저도 뭐 항상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리뷰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 엔진 오일에 대해서 심취하게 빠져 있지 않을 때 저의 얄팍한 오일 지식으로는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0W40을 넣어서 점도로서 그 뜨거움을 좀 잡아주고, 겨울에는 추워지니까 좀 부드러운 걸 넣어서 좀 더 이렇게 겨울 특성에 맞게끔 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개소리를 했었더라고요, 과거에.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런 개소리를 한지는 모르고 어서 또 이게 누군가가 전파를 하고 누군가가 전파하고 그랬더라 카더라 이렇게 된 것들, 또는 나처럼 열정이 너무 앞서가고 뭔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때 여름에는 0W40을 넣고 겨울에는 0W30을 넣으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여름에 온도가 많이 오르면 일반적인 이 섭씨죠. 우리나라가 일반 이 온도가 복사열이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대기 바닥 온도 올라가고 뭐 40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름에 정말 그냥 일반 기온이 더워야 39도까지 오를 때가 극히 드물죠. 보통은 좀 덥다라고 사람이 느낄 때가 한 34도에서 뭐 한 36도까지 올랐을 때 이때 사람들이 되게 덥다 그러죠. 자, 그리고 겨울에 아주 춥다라고 하면 영하 한 뭐 15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뭐 철원이나 이런 데는 뭐 영하 19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체감 온도라고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온도의 더위가 뭐 40도 가까이 되네 어쩌네 뭐 데프리카가 어쩌고 저쩌고, 겨울에도 뭐 체감 온도 바람 불면은 체온을 이렇게 바람이 갖고 날아가니까 그럼 체감 온도는 뭐 영하 25도네 어쩌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체감 온도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의견 없죠? 자, 여름에 이렇게 올라가고 겨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름에는 저렇게 뜨거우니까 0W40을 쓰는 게 맞고, 겨울에는 그렇기 때문에 0W30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자동차의 안에서 엔진에서 오일이 이제 순환을 하죠. 그래서 크랭크 축이니 캠 축이니 실린더 블럭이라든가 여러 곳에 바닥에 있는 오일을 오일 펌프가 끌어당겨 가지고 쫙 뿌려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시동을 걸고 온도 게이지, 오일 온도 게이지가 이제 또는 냉각 수온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자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엔진의 오일 온도, 미션도 마찬가지인데 엔진의 오일 온도는 몇 도씨가 돼야 최적의 성능을 내느냐. 엔진의 오일 온도는 섭씨 90도 전후가 됐을 때 또는 105도 정도에서 최고의 성능을 냅니다. 이렇게 뜨거워야 오일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요. 오일이 차가우면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냅니다. 그리고 115도, 12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냉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더 올라가게 되면 오일 자체도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 물러집니다. 오일이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점도가 물러져요. 그래서 기밀 유지나 방청이나 윤활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일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외부로 오일을 빼서 오일 쿨러를 통해서 오일을 식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냉각수를 빨리빨리 순환을 시켜서 엔진 블럭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찌 됐던 간에 엔진 안에 있는 오일은 일반 기온으로 섭씨 90도에서 105도 정도 사이가 돼야지만 오일의 최적의 성능을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름에 점도가 센 오일을 써야 된다. 바깥의 온도가 아무리 더워봤든들 엔진 내부 온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더워봤든들 엔진 안의 오일 온도의 절반이 안 돼요. 그러면 바깥의 온도가 영상 40도야. 우리 인간이 느끼기엔 너무나 더워. 자, 엔진 안에 있는 오일이 느끼기에 바깥의 온도는 더울까요? 그렇지 않죠.
바깥의 온도가 이렇게 덥거나 이렇게 추울 때 엔진이 가동을 해서 20분, 30분이 지나서 워밍업이 끝나고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 바깥에 있는 기온은 엔진 안에 있는 오일들한테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단, 오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쿨러를 통해서 라디에이터 쪽에 인터쿨러를 통해서 오일이 식거나 또는 순행식, 공냉식, 순행식 또는 빼서 순행 인터쿨러, 공냉으로 해서 뭐 인터쿨러를 통해서 이때는 식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이 한여름에 공냉식 인터쿨러를 통해서 식을 때나 한겨울에 공냉식 인터쿨러를 통해서 엔진 안에 뜨거워진 오일이 밖으로 나가서 인터쿨러를 통해서 식어서 들어올 때 식어지는 속도나 온도가 떨어지는 건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95도, 100도, 105도가 올라가는 오일이 여름이어 봤든들 한겨울이어 봤든들 엔진 안에서는 어차피 100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뜨거우니까 오일의 점도를 높게 쓴다? 겨울이니까 오일의 점도를 낮게 쓴다는 그렇게 적합한 선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일의 점도는 내가 이 차를 어떤 식으로 엔진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고 어떻게 오일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엔진의 필링을 느낄 것이냐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날씨에 국한돼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 내가 시베리아에 살아. 여름도 되게 선선하고 대부분이 영하 20도, 영하 30도야. 그러면 계속 춥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요 앞에 점도도 그렇고 뒤에 점도도 그렇고 얘네들은 낮은 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사하라 산맥에 살아. 중동에 살아. 겨울이 없고 사시사철 1년 내내 영상 30도가 넘어. 그러면 앞에 점도를 10W를 써도 되는 거예요. 앞에 점도를 5W 이상을 쓰고 무조건 40을 쓰는 거야. 나는 어차피 차가운 날씨가 없으니까. 근데 0W나 30이나 20을 쓰는 이유는 여름에 조금 무르지만 겨울에 저온에서 시동을 걸 때 엔진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저온 시에 엔진이 돌 때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만드는 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0W30이 사실 좋기는 제일 좋아요. 부드럽고 다 대응이 되고. 근데 내가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내가 차를 막 쏴. 막 차를 쏘게 되면 RPM이 5,000, 6,000까지 올라가고 엔진 오일 온도가 115도, 120도까지 막 올라간단 말이야. 그 엔진이 막 빨리 돌고 막 큰 힘을 내고 부하가 걸리고 오일을 막 피스톤이 이 실린더 블럭에서 막 오일을 막 문대버리고 막 온도는 계속 오르고 그러면 오일의 점도가 세야 돼요. 그래야 엔진을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기밀 유지를 하고 성능 유지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일의 점도를 높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여름에 덥다 겨울에 춥다 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오일 점도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약간의 다른 필링을 느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오일 점도가 달라지는데 필링이 달라지는 건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굿초이스를 해갖고 엔진에 뭐 적합한 오일을 썼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기분 탓이에요. 당연히 오일 점도가 바뀌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오일 점도를 바꿀 필요가 없고 오일 점도는 내 차의 엔진의 출력에 맞게 또는 내가 이 차를 어떻게 어떤 도로 환경에서 어떻게 차를 모는지에 따라서 점도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일 교환 주기가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거를 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빨리 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싸구려 오일을 써도 상관없다. 노보스 그라치 오일을 안 써도 된다. 내가 꼭 우리 거를 쓰라는 건 아니다. 싸구려를 써도 되니까 10,000km를 넘기지 마라. 그리고 디젤의 경우는 7,000에서 8,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라.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얘는 이제 가솔린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 짓고 엔진 오일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오일 교환 주기를 짧게 잡는다. 내 거 오일을 팔고 싶은 마음이야. 말해 뭐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오일이 많이 팔리는 걸 당연히 좋아하지. 이거 싫어하는 그 제정신입니까?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나보고 광고하지 마. 아니 왜? 아니 좋은 제품 내가 좋은 금액에 팔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 나는 내 물건 광고하고 팔 거예요. 본인이 불편하면 나가.
본인이 싫으면 리퀘스트의 자세는 본인이 방송을 선택해서 볼 수 있잖아요. 싫으면 나가시든가 그냥. 난 내 거 팔 건데 내가 내 오일을 팔기 위해서 저놈의 새끼가 저거 오일을 빨리 가려고 하는 거다? 아니에요. 내 오일 나오기 전에도 나는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빨리 하라고 한결같이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냐? 우리나라의 도로 환경, 주행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가혹 조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혹 조건. 가혹 조건이라는, 그래서 가혹 조건이라고 이게 현대자동차 매뉴얼에도 있거든요. 가혹 조건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이번에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 막 문제가 됐을 때 3년 전, 4년 전에 가혹 조건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뭐 5,000km, 4,000km마다 한다, 뭐 6,000km마다 한다고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가 뭐 사막 대질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킷 레이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구 레이스 막 뭐 24시간 동안 안 쉬고 막 엔진을 풀RPM으로 돌리는, 나는 그런 게 가혹 조건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가만히 오일 공부를 해보니까 이 가혹 조건이라는 말을 현대자동차의 매뉴얼에 들어간 이유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환경이 가혹 조건이야. 왜? 아니 맨날 차가 막히고 나라 땅덩어리가 좁아서 주행을 많이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워가 심해서 맨날 막혀서 가다서다만 하고 있고 그냥 정차되는 시간 많고 시동 걸어서 조금만 가고 다시 내리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혹 조건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뭐냐면 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이제 기본 RPM에 들어갔어. 아이들링 상태야. 크랭크 축이 막 돌죠. 근데 이때 RPM이 몇이야? 700 RPM, 뭐 650 RPM 막 이러죠. 악셀을 밟아서 막 차가 주행을 하고 외국처럼 미국처럼 쫙 주행을 하면 오버드라이브 기어가 걸려. 최종 감속비의 기어가 걸려서 항속을 해. 뭐 60마일이든 50마일이든 뭐 80km per hour, 100km per hour로 유럽처럼 쭉쭉 달려줘. 그러면 아무리 종감속비가 높게 걸렸다 하더라도 RPM이 1300rpm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죠? 1300rpm 정도가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어놨을 때 기본 아이들인 650rpm에 비해서 2배 이상 엔진의 회전 속도가 높죠. 2배 이상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이 2배 이상의 속도가 높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엔진 안에서 생기느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진 안에서 오일이 이렇게 막 도는데 시동을 걸면 이 피스톤들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커넥팅 로드를 타고 이 크랭크 축을 돌려요. 그러면 이 크랭크 축을 돌리면 이건 이제 옛날 방식인데 어찌 됐던 간에 크랭크 축에 연결돼 있는 체인이 됐던 뭐 로드가 됐던 기어가 돌아서 밑에 있는 또는 옆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오일 펌프에 압력 힘을 생성할 수 있는 회전의 힘을 전달합니다. 크랭크 축에서. 그러면 오일 펌프가 막 돌면서 오일을 빨아 당겨 갖고 이 빨아 당긴 여기 플러팅 한다라고 이 플러팅이 여기도 나오네요. 플러팅 하잖아요. 펌프가 석션을 통해서 밑에 있는 이 오일 팬에 있는 오일을 석션으로 플러팅을 해서 빨아 당겨 가지고 엔진이 도는 회전의 힘에 비례해서 오일 펌프가 오일을 빨아 당겨 갖고 엔진에다 쫙 뿌린단 말이에요. 엔진에다가. 자, 근데 RPM이 우리나라가 시동을 걸어놓고 차가 막혀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 탁 정차돼 있어. 앞에 찔끔 가면 악셀 훅 밟습니까? 가만둬도 브레이크만 떼도 RPM으로도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잖아요. 서 있어. 시동 걸고 또 가만히 서 있어. 또 가만히 서 있어. 또 살짝 가고 서 있어. 자, 내가 아까 그랬죠. 엔진을 시동을 걸어놓고 20분, 30분이 지나면 엔진 안에 오일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간다? 막 달리지 않아도 90도 이상 올라갑니다. 엔진이 계속 폭발하니까 열을 받으니까 폭발 힘은 빨리 달리면 엔진이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고 산소를 더 많이 집어넣고 RPM이 높아지면 엔진이 더 빨리 돌면 온도는 더 빨리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동만 걸어놔도 오일의 온도는 85도, 9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자, 오일 온도가 올라가서 90도, 100도면 105도, 110도보다는 덜 뜨겁겠지만 뜨거워요. 사람이 손을 대면 손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자, 뜨거운데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RPM을 올리지 않으니까 뜨거워진 오일을
오일 펌프가 세게 빨아당겨서 쫙쫙 뿌려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RPM으로 대기 상태가 많으면 오일 펌프가 오일을 세게 쫙 뿌리진 못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악셀을 세게 밟아서 엔진 속도가 4,000, 5,000 넘어가면 그 속도만큼 오일 펌프가 더 세게 오일을 뿌리냐? 그렇진 않아요. 일정 이상의 이 펌프가 보내는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너무 높은 압력으로 오일을 뿌리지 못하게 이 관이 또 바뀌어서 오일의 압력은 항상 일정하게 조절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낮은 RPM에서는 오일의 압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낮은 압력으로 오일을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엔진에는 좋지가 않아요. 엔진은 오일을 쫙쫙 많이 뿌려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엔진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뿌려지는 오일의 양은 되게 약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 오일을 계속해서 뜨거운 상태로 두면 오일의 점도가 더 빨리빨리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엔진 오일은요, 그래프가 있으면 오일의 점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엔진을 가혹하게 돌리거나 계속해서 뜨거워지면 이 오일의 점도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일의 점도가 떨어져요. 이 떨어짐이 일정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엔진에 데미지를 줍니다. 근데 오일을 나쁜 거를 쓰거나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 오일의 점도가 떨어지는데 이 점도가 끝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오일의 점도가 한 절반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유지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시점이 뭐 1000km냐, 2000km냐, 3000km냐, 5000 이런 거는 차의 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오일의 점도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엔진 블럭과 엔진의 여러 부품들에 데미지를 조금씩 계속 주는 거예요. 엔진의 회전 느낌도 좋아지지가 않고. 자, 우리나라가 왜 가혹 조건이라고 하느냐? RPM을 쭉쭉 쓰면서 달려주는 조건일 때는 일단은 오일의 순환이 펑펑 원활하게 오일의 압력까지 높아지면서 쫙 되는데 일단 이게 안 돼. 그리고 기본적인 RPM에서는 오일 온도가 105도, 110도까지는 또 안 올라요. 100도 전후로까지만 올라요. 그러면 오일을 바깥으로 빼서 공냉식 인터쿨러나 순행식 인터쿨러로 보내서 오일을 식히는 행위가 되게 더딥니다. 막 쭉쭉 달리고 RPM을 막 세게 밟아서 오일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면 바로 센서들이 감지를 해서 오일을 바깥으로 빼요. 빨리 빼갖고 공냉식이 됐던 순행식이 됐던 오일을 순환을 시켜갖고 다시 들어와서 오일을 75도, 80도까지 떨어뜨린 걸 다시 집어넣고 걔네들이 기존에 있던 뜨거운 오일과 만나서 90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게끔 또는 95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도로 환경은 가혹 조건이다. 계속해서 아이들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많을 때는 오일을 바깥으로 빼서 순환을 해갖고 다시 집어넣는 이 반복되는 시간의 텀이 되게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이 기본적으로 막 달릴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뜨거운 상태로 갇혀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의 점도가 빨리빨리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별로 달리지도 않고요. 1년 내내 해봤자 뭐 10,000km도 안 타요. 근데 보니까 엔진의 가동 시간은 되게 많은 거야. 이 사람은 또 더우면은 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짜증나고 내려가서 차에서 에어 컨트롤 놓고 거기서 유튜브를 봐. 차에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한다고 또 시동 걸어놓고 음악 들어. 근데 엔진은 계속 돌잖아요. 근데 마일리지, 오디오, 주행 거리는 늘지 않아. 근데 엔진은 계속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터보트나 선박들이 엔진 가동 시간으로 오일을 갈고 엔진 가동 시간으로 선박의 가치를 평가하냐면 엔진이 얼만큼 돌았느냐도 엔진의 수명에 직결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산 방법이니까. 저희 로버스 게러지에 오일 갈러 오시는 손님 중에 X5 40D, 50D? 50D를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바이크도 타시는데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그분은 마일리지를 안 봐요. BMW의 특정 차량들은 엔진의 가동 시간을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시간이 되면 오일을 갈러 와요. 주행거리는 내가 주행거리를 표시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오일을 갈면 엔진 가동 시간을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200시간에 알람을 맞춰놔요.
그래서 자기가 엔진을 200시간을 돌렸다. 그럼 무조건 엔진 오일을 갈러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가혹 조건이 뭐냐면 낮은 RPM으로 계속 유지되는 게 결코 엔진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엔진을 뭐 5000rpm, 6000rpm까지 막 돌리는 게 좋냐? 그것도 엔진에는 스트레스를 주죠. 회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출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엔진 안에 각 부품에 주는 스트레스의 가중은 세죠. 그래서 서스펜션이라든가 하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브레이크의 마모율도 월등하게 빨라지는데 당연히 엔진도 수명이 줄겠죠. 근데 엔진은 기본적으로 1200, 1400rpm 이상을 올려줘야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쌩쌩 잘 돌고 오일 쿨러 쪽으로 오일이 나가서 식어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의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시동을 걸고 주행거리가 많을 때는 2만 킬로, 3만 킬로의 오일을 갈아도 크게 엔진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체증 구간이 많고 엔진에 아이들 시동만 걸어놓는 게 많은 경우는 엔진 오일의 수명이 급격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일을 딱 빼보잖아요. 그럼 오일이 진짜 물처럼 흘러요. 점도가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오일이 약간 끈적해야 되는데 오일이 물처럼 된다는 건 오일이 가져야 될 점도 성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디젤 엔진들은 7000km, 8000km 왜 가솔린보다 빨리 가르라고 하냐면 디젤 엔진은 폭발해서 나가는 배기가스를 EGR 쿨러를 통해서 재순환을 시키죠. 재순환을 시키는 이유가 배기가스의 절감도 있지만 디젤 엔진의 특성상 흡입되는 공기가 너무 차거나 산소가 많으면 이때도 이상 증상으로 매연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흡입되는 온도를 너무 낮추거나 흡입되는 산소의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디젤은. 그래서 배기가스를 1차 폭발해서 나가는 걸 EGR 쿨러를 통해서 리턴 재순환을 시켜서 다시 집어넣는데, 자, 타서 나가는 배기가스는 일단 오염이 됐죠. 기본적으로 매연 ppm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필터를 통해서 정제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다시 리턴이 돼서 흡입 쪽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걔가 들어오는 일반적인 흡입되는 공기와 같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면 시커먼 매연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린더 내부로. 근데 그때 당시에 실린더 내벽에 오일이 분사돼 있죠. 실린더 벽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린더 벽에 뿌려진 오일이 매연하고 같이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오일이 매연 때문에 금방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디젤 차들은 엔진 오일을 갈고 500km, 1000km만 타고 와서 오일을 빼도 시커멓게 변해요. 오일이 계속해서 배기가스로 나가는 매연과 같이 만나기 때문에 오일의 오염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디젤들은 오일의 특성이 가솔린에 비해서 월등하게 빠르게 오염이 되고 오일이 내야 되는 기본적인 기본 빵들의 성능들이 빨리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디젤 엔진들은 오일을 빨리빨리 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0W30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연비도 좋고 다 좋은데 성능을 내거나 완벽하게 엔진 안에를 완벽하게 케어하고 싶다. 무조건 040을 써야 됩니다. 근데 나는 040이 너무 성능이 세고 너무 오일이 된 것 같아요. 뭐가 싫어요. 근데 030은 너무 부드럽고 수명이 좀 빨리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5W30을 쓰는 게 좋아요. 5W, 10W, 15W. 앞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일의 기본 빵이 세요. 왜? 겨울에, 한겨울에 부드러움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일이 가져야 되는 성질의 특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0W로 가면 겨울에 저온 시동 시나 차가울 때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오일에다 섞어야 돼요. 그리고 오일의 원유 자체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부드럽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0W로 가게 되면 앞숫자가 5W나 10W에 비해서는 당연히 오일의 기본적인 성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노 사장님 말에 어폐가 있는데 0W40은 무지 세다며. 얘는 달라. 왜냐면 얘는 사기유야. PAU란 말이야. 에스터부터 해서 사기유로 만들어진 오일들은 일반적인 3기유하고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우리 거 0W30에 사기유 들어갔어요. 쬐끔. 5W30에 진짜 쬐끔 들어갔어요. 근데 040은
거의 0W40으로 만들어진 오일.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뭐 모출 뭐 300V가 됐던 뭐 레드라인이 됐던 뭐 그 어떤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고성능 오일을 갖고 와도 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터넷 다 찾아봐요. 0W40보다 뭐가 더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얘는 사기유를 베이스로 PAU를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PAU도 또 비싼 PAU를 씁니다. 거기다가 에스터부터 해서 모든 좋은 거는 다 때려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 독일 베놀 공장. 본사는 독일에 있고 공장은 폴란드에 있어요. 노사장의 오일이 노사장이 똑똑해서 노사장이 잘나서 오일을 잘 만든다. 불가능. 내가 무슨 재주로 오일을 만듭니까? 원래 베놀에 있는 하이엔드급 오일이에요. 모출 하이엔드급 오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집 하이엔드 오일이 있습니다. 모빌 하이엔드 오일. 우리나라에서 팔아요? 안 팔아요. 비싸니까. 어차피 안 팔릴 거니까 안 팔아요. 베놀만 기술이 특출나서 이렇게 좋은 오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오일 회사는 하이엔드 오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삼기유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고성능 오일이 들어오는데 얘는 딱 넣으면 느낌은 뒤지죠. 쏠 때 뒤집니다. 근데 수명이 얼마 못 가요. 왜? 삼기유니까. 삼기유니까 분자 구조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툴이 됐던 아집이 됐던 뭐 캐스트롤이 됐던 모빌원이 됐던 다 높은 그레이드의 오일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에 가서 보면 진짜 5만 원짜리 4만 8천 원짜리 정말 좋은 오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 팔아요. 왜? 많이 안 팔리니까. 그럼 노 사장 너는 무슨 재주로 그 비싼 오일을 무슨 재주로 싸게 파는 거야? 원리는 간단합니다. 봐봐. 현지 국가에서 내 오일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4만 8천 원, 4만 3천 원에 팔려요. 자, 현지에서 공급가가 2만 1천 원이라고 쳐봐요. 얘네가 한 2천 원, 3천 원 붙였어. 여기서 2만 4천 원이 돼. 소매에서 가장 많이 마진을 남기죠. 한 18,000원, 2만 원 남겨. 그럼 4만 4천 원에 파는 거예요. 여기에서 1, 2천 원 붙이고 여기서 2, 3천 원 붙이고 마지막에 카센터나 인터넷 판매자들이 오일 하나 팔 때마다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팔죠. 왜? 소매는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된다는 게 이쪽 시장의 모든 유통에 자리 잡은 암묵적인 룰이니까. 어떻게 노사장은 이 금액에 파는? 나는 이게 없잖아.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내가 직접 수입하는 거죠. 내가 나인서클을 끼고 내가 그냥 다이렉트로 독일 현지에서 받잖아요. 내 거 오일은 독일 현지에서 리터당 다 개별 표장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벌크로 온 거 여기서 세분해 갖고 여기서 담는 게 아니라 독일 현지 폴란드에서 출발할 때 저렇게 깡통으로 와요. 내가 다 소비자한테 그대로 팔아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래서 노사장의 오일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모든 오일 회사의 하이엔드 오일은 다 좋아요. 이게 그 오일이에요. 근데 나는 이 구조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파는 거예요. 내가 뭐 특출난 재주가 있거나 내 오일이 노보스 글라츠가 무조건 월등히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있는데 유통의 구조를 내가 파괴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들이 내가 이거를 샘플을 써봤는데 오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써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구조를 파고 내가 만약에 베놀에 비싼 오일을 싸게 팔면 어떻게 됐어? 그럼 베놀에 다른 오일이 못 팔리죠. 안 팔리죠. 가격 갖고 장난했다 문제가 돼. 그래서 내 브랜드를 따로 낸 거예요. 가격을 싸게 팔기 위해서. 왜? 베놀에 있는 익스트림 비싼 오일을 내가 어떻게 싸게 팝니까? 시장에서 4, 5만 원에 팔리는 거를. 그러면 나머지 베놀 오일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따로 내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고 오일 교환 주기는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왜 우리나라가 가혹 조건이라는 말을 듣는지 요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본의 아니게 추석을 앞두고 노사장의 오일 자랑, 오일을 팔고 싶은 사심을 듬뿍 담아서 방송을 했는데 뭐 내 오일 내가 팔고 싶어서 또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사장은 장점이 그거예요. 좋은 제품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제품을 좋은 금액에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 제품의 특장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와 게러지 팬분들이 접할 수 있게 해야지 내가 마진을 남기고자 무조건 물건을 올려서 판다? 나는 그건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10년 가까이 유튜브에서 봐서 알겠지만 제 성격은 뻔해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아주 좋아하죠. 좋은 자동차를 좋아하듯이. 이런 저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시고
노보스몰에서 판매되는 좋은 제품들을 이 어려운 불경기에 뭐 구매해달라라고 부탁은 못하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나 필요한 분들만, 꼭 필요한 분들만 노보스몰에 돌아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노보스 글라찌 오일은 그냥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2년 가까이 거의 한 15만 리터, 20만 리터 팔린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인터넷에서 이 오일 시장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근데 내 오일을 왜 못 가고 왜 나를 못 죽였겠습니까? 정말 좋은 오일이고 가격이 깡패예요. 얘네들은 진짜 가격이 깡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은 오일을 팔았음에도 아직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아직도 빚을 못 갚아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진짜 마진을 많이 봤으면 이 정도 팔았으면 저 떼부자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가격이 정말 깡패예요. 정말 좋은 오일이고 좋은 금액에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지금까지라도 저 오일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던 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노보스 오일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고. 써보면 알 겁니다. 왜 노 사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오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지 써보면 압니다. 그리고 엔진은 오일 관리만 잘해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엔진은 진짜 오일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오일을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기계입니다. 좋은 오일을 써줄 때 엔진은 최고의 성능과 최적의 연비를 나타내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라도 꼭 제때제때 빠르게, 꼭 노보스 그라찌 오일을 안 써도 되니까, 타사 오일을 써도 되니까 오일만큼은 빨리빨리 교환을 하는 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